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내용, 이제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그리고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답변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겠는데요. 네, 이번에 10년물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워낙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채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상호 관세에 따른 브레이크에 이제 채권이 좀 껴져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월가 쪽에서 많은 푸시를 좀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 사이에 뭐 1경 원 이상 돈이 좀 많이 증발을 했던 추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국채 폭락 4가지 요점도 이제 아무래도 보복 관세와 엔캐리, 그리고 증시의 마진콜, 정부의 추가 발행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 관세 추이에서도 채권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게 되면 어찌 보면 채권을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코인 시장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주식 회사들이 있죠.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 회사들이 요즘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전환사채. 사채도 채권 중에 하나니까 전환사채를 많이 쓰면서 돌리고 계시는 유명한 기업이 하나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이 약간 좀 안정성을 가질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채에 따른 영향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회사채가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해주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매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총량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PI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디플레 영향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에서 총 소비적인 추이가, 저는 코인은 투자이면서 소비도 같이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면서도 투자는 곧 소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소비가 많이 꺾이면 투자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정상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글쎄요, 이것도 지금 요즘에 이제 엔화 부분에 따른 동향이 천천히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좀 쥐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성을 좀 끼칠 것인지도 이번 2분기 정도 때 계속 연일 이슈화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돼서 일시적으로는 좀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추측 내용이 있는데, 추측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1,430원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국내 불확실성이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탄핵되면서. 그게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부분은 외부적인 요소인데, 그 외부적인 요소에서도 유럽이 미국채를 좀 팔고,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EU에 관련되어져 있는 국채를 좀 더 매입을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유럽이나 아시아 쪽,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부양책을 세게 하면서 이번에 달러화 부분에 따른 약세가 이번에 좀 가중치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달러 부분에 따른 추이가 저렇게까지 많은 약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시장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수그러졌다,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싫든 좋든 간에 이미 미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핵심 공약 부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100%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약 이행률 중에서도 가장 이 7번 부분 자본 이득세 폐지 부분이 아직 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이게 아직 남아져 있는 카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관세 그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미중 간에 있는 관세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럽하고 나머지 아시아 쪽 부분만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것인지, 90일 안에 잘 마무리가 될 것인지만 보시는 게 이번 2분기 추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환율 동향 추이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알트코인이 요즘에 좀 펌핑이 많이 나와서 뭐 단기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어찌 보면 괜찮은 자리이지 않냐, 심상치 않는데 관점의 변화가 없냐, 이런 거를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거에 따른 답변은 4일 전에도 남겼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는 아직 자리가 나온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왜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이유는, 자, 도미넌스 추이가 63%입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는 하루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다 테더로 바뀌고 인출이 돼서 나가는 구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최고만큼 쌓일 만큼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만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알트코인에 따른 괴리율 현상에 따른 그런 빈틈 매매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알트코인들에 따른 펌핑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주었던 이유는 그런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대화된 도미넌스 추이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반대적인 추이에 따른 영향성도 같이 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올라왔던 이유는 그런 개념적 추이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번 주 동향 추이도 여전히 여기에서 추가적인 형태에 따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금리에 따른 동향이 이번 2분기에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게 되죠. 금리에 따른 동향하고 그 다음에 2분기 6월 달에 나오는 전도표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관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추이도 아마 이 내용에 따라서 전환사채 물량을 얼마나 이제 충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회사채 시장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변동 추이가 생기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럴 때마다 내가 만약에 현물에 따른 알트코인 비중이 좀 더 많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성비 있게 수익을 내려고 한다고 하면,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트코인들의 여기에 상장이 안 되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현물 투자하는 게 맞지만, 있으면 그냥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2배도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됐는데 만약에 저점 추이에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가가 40%인데 지금 40% 정도를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유도 여기에서 계속 물을 탔다라고 하면, 병합하고 와서 탔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익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수승 정도가 또 지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폼이 올라오는 이런 구두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도 어느 정도 있는 구간대만큼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인데, 요즘에 레버리지 ETF들이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투자해놓고 만약에 물리게 되면 이도저도 못하지만, ETF의 장점 중에 하나는 특히나 비트코인에 한해서에 나왔던 ETF,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그러니까 분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분배금을 좀 많이 줍니다. 그걸로 충분히 물을 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배치 전략을 잘 짜서 잘 전략을 해 둔다라고 하면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는 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들고 있지 않는 알트코인에서 펌핑 안 났으니까 이건 아직 기회는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번에도 마스터 플랜 기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800%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을 하면 120K 이상 제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는 건, 제가 이미 하락장에 들어갔으니까 하락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20K 때까지만 저는 보는 입장이고, 여기서 만약에 120K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어마무지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축으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솔라나 부분이 어느 정도 폼만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어준다고 하면 약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히스토리를 좀 많이 깔아두려고 하면 대부분 관세 부분에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는데, 그런 게 지금은 당장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에 조금 더 등하시하는 게 아니겠냐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좀 더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도미넌스에 따른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고, 내 알트코인에서 BTC 마켓과에 따른 괴리율 추이를 계산을 해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목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